트레더조 같은 경우 평당 매출액이 모든 리테일 중에서 1위예요. 그것도 아주 압도적인 1위예요. 겨우 트레더조의 평당 매출액과 비견되는 게 코스트코인데, 코스트코는 아시다시피 단가가 높아요. 트레더조는 사실 막 1불 99센트, 막 2불 99 이런 거 갖고 평당 매출액을 2,100불 달성했다는 거는 정말 놀랍거든요. 고객이 장 보러 갈 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뭐 주차장 편리하면 좋다, 깨끗하면 좋다, 가격 싸면 좋다. 근데 거기에 정말 한 스푼을 더했는데 시작하게 됐어요. 리테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컨셉이었어요. 왜냐면 그걸 신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트레더조는 그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아주 대범하게. 트레더조를 사실 소개를 해드릴 때 우리나라에 그런 컨셉의 슈퍼가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마트다라고 약간 비교할 수 있겠는데, 사이즈는 이마트의 한 5분의 1 정도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른 데서 발견 못하는 자체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그게 85%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코카콜라, 뭐 하겐다즈 이런 거 없어요. 트레더조는 1967년도에 1호 매점을 LA 근교 파세데나에서 이제 세웠어요. 그러면 67년이면 지금 뭐 거의 50년 가까이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우리의 차별점은 다른 데서 팔지 않는 걸 팔겠다라는 게 창업자의 마인드였고, 그게 지금도 이제 내려져 오는 거죠. 트레더조가 생각하는 제품이란 총합은 그 제품 플러스 제품을 살 때 매장에서 경험하는 거, 그 두 가지 합친 게 제품인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트레더조를 정말 하트 뿅뿅 나오게 사랑하게 된 계기였는데, 어느 날 트레더조에 가서 계란을 샀어요. 계란 이렇게 왜 카톤이라고 해갖고 박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 열어갖고 깨진 게 있나 뭐 금간 게 있나 이제 하고 계산대에서 기다려서 했는데, 거기 이제 계산원들이 계란 사면 항상 물어봐요. 너 계란 체크했어? 그럼 yes I did. 그러면 나도 한번 체크해볼게. 그리고 또 열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거 금이 같네 하고, 제가 고객으로서 보지 못한 거를 보고 기다려 바꿔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객보다도 직원들이 더 까다롭게 고르는구나. 일단 제가 봤을 때 다 반대다 라고 느꼈던 게, 노 온라인, 노 배송 배달, 노 제3자 장 봐주기. 사실 지금은 원클릭 어웨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리테일이든 아니면 어떤 산업을 불문하고 온라인이 되시죠. 그래서 쿠팡도 찾고,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그냥 대세잖아요. 근데 트레더조 홈페이지 가면요, 이렇게 쇼핑 장바구니가 있어요. 저 처음에는 장바구니 막 넣었어, 제품 보고.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면, 이 장바구니는 살 수 있는 장바구니 아니라 프린트해서 갖고 가서 장 보세요. 매장 가서 사라는 거거든요. 뭐 멤버십, 저는 저 동네 슈퍼마켓 가도 맨날 그 전화번호 물어봐요. 다 멤버십잖아요. 멤버십 없어요. 할인 없어요. 그리고 사실 대형마트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인데, 트레더조 같은 경우는 대도시는 주차장도 없어요. 그러면 막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두 번 갈아타고 와요. 그래서 장바구니 이렇게 해갖고 또 무겁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리테일이면, 유통이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여기 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 오면은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없는 제품을 살 수 있는 거고, 여기 오면 정말 너무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약간 우리 동네 사랑방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몰랐을 때 정말 여기 직원들은 너무나 성심성의껏 대답도 해주고, 그래서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곳, 그런 게 점점 차별점을 만들지 않을까. 고객이 장 보러 갈 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뭐 주차장 편리하면 좋다, 깨끗하면 좋다, 가격 싸면 좋다. 근데 거기에 정말 한 스푼을 더했는데 그게 감동인 거예요. 사실 저는 요새 이제 편의점 가게 되면 어느 편의점에서 장을 봐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여기는 정말 왜 여기서 장을 봐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주는 곳 같아요. 100% 오프라인 매장에서 트레더조가 갈 수 있었던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제품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가 트레더조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제품인데, 마케팅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제품이 계속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감자칩을 좋아하는데 그 감자칩이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뚝 없어져요.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이거 지금 한시적으로 단종됐고 또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불연속적 공급이라고 하는데 리테일에서는 불연속적 공급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컨셉이었어요. 그때 당시. 왜냐면 그걸 신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트레더조는 그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아주 대범하게. 근데 트레더조가 그걸 할 수 있었던 배짱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창업자가 초창기 때 와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와인은 아시는 것처럼 해마다 같은 와인이 안 나와요. 그리고 품종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맛도 다르고 수량도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와인 없다고 불평 안 해요. 없으면 떨어진 대로 다른 거 찾아요. 그래서 창업자는 이 불연속적인 공급이 꼭 와인만 해당될 게 아니고 농산물 아니면 공산품에도 해당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불연속 공급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통한 거예요. 사람들이 마트에서 쟁여놓는다 이런 컨셉이 트레더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질지 몰라. 그래서 더 많이 사다 놓는 거예요. 트레더조 그 토트백은 정말 미친 반응이 났던 게 근데 틱톡이 나오면서 소셜 네트워크의 파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는 이 작은 백의 수요가 많아요. 특히 학교 갈 시즌 되면 우리도 왜 신발 바구니라고 해야 되나? 보조 가방 수요가 많은데 퀄리티 있는 백은 또 없어요. 근데 이건 2불 99로 수가 놓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싸고 예쁘고 근데 어떤 틱토커가 SNS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휙 그 SNS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 많이 얘기했던 게 FOMO라고 하거든요. Fear of Missing Out. 나만 못 샀어? 빨리빨리 사야 돼. 이게 그때 트레더조의 그 토트백이 그때 같이 된 거예요. 마케팅 그 심리학적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어떤 거를 갖고 싶은 걸 획득하는 기쁨보다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못 얻는 슬픔, 박탈감이 2배 이상 크대요. 어떨 때 뭐 5배 이상 크다는데 뭐 손실 회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는 거예요. 트레더조는 어떻게 보면 그걸 굉장히 심리를 잘 활용한 거죠. 제가 처음 직원이 되고 알바생 되고 첫 업무 중에 하나가 사과도 이렇게 싸야 되고 뭐 아보카도도 쌓고 피망도 싸는데 이걸 정말 예쁘게 싸야 돼요. 예쁘게 정말. 근데 이게 무슨 공사품처럼 직육면체가 아니잖아요. 다 모양이 달라요. 그거를 저희 그라운딩 작업이라고 해서 1단계 잘 까는 거 깔아야지 그 다음에 착착착착 올라오는데 처음에 너무 어려워서 진짜 그 피망 초록색 빨강 노랑 주황색 쌌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저 그거 싸우면서 무슨 생각할게요. 진짜 내가 정말 시급 받아서 이걸 해야 되나 왜 굳이 사람들이 사갈 걸 이렇게 사나라는 굉장한 비효율이었죠.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봤더니 초록하고 빨강 사갈 사람이 노랑 주황까지 4가지를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셀링 더 많이 사가요. 두 번째는 이건 정말 놀라운 건데 우리 왜 식품점 슈퍼 가면 한 3분의 1 정도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찌그럭지처럼 나오면 안 사요. 왜냐면 굉장히 내가 좀 안 사간 거 이렇게 사가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기는 정말 그 위부터 하나씩 골라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갖고 가요. 이게 그러니까 무너지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과일이나 야채에 흠이 안 나요. 사실 그 신선 제품이 가격이 높은 이유가 폐기율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반 정도만 제일값을 받고 그 다음은 떡을 팔고 그 다음 폐기해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제가 구글에서 갔던 너무 비효율이라 했던 것이 효율적이라는 걸 제가 느꼈죠. 저는 뭐 모토로라나 뭐 릴리나 구글 다 미국계 회사였고 또 마지막 이제 구글은 굉장히 디지털 중심적이고 디지털 푸시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거를 다 발자국 사람들이 남기기 때문에 다 측정할 수 있어. 측정하지 못하는 거는 뭐 성과가 없는 것이다. 정말 클릭률, 전환율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회사에서 살았다가 트레더조 같은 경우는 우리는 먼저 준다. 근데 그게 통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세일즈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측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미 미국 전역에서 고객 친절도 1위. 지금 미국 브랜드 신뢰도가 제가 정말 그렇게 좋아했던 구글이 6위예요. 지금 트레더조가 1위예요. 그래서 저는 피망 쌓는 효율성, 내가 생각했던 디지털 효율성하고는 다르구나. 물론 트레더조에 있던 것이 다른 데 다 적용 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바라보는 가치가 다를 수는 있겠다. 다르게 한번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시사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본질은 고객 경험이에요. 결국은 그 창업자가 이 회사를 세울 때 여러 미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티그리티, 성실함, 진실성 이렇게 번역을 되는데 그분이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신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저희도 손님으로 갔을 때 활짝 웃어주고 친절하고 그런 대접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고객 제일주의, 고객이 가장 중요하고 고객 감동시키고 싶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땡땡
현행소도 고객을 감동시키자가 있어요. 그런데 직원 한 명 한 명 진열하는 사람한테 1시간에 6박스를 끝내 라고 미션이 과업이 내려와요. 그럼 이 사람은 이 과업 때문에 내가 이걸 진열하면서 누가 물어보면 25번이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트레이더조는 있는 거 딱 두고 진열 안 해도 좋아. 고객이 더 중요해 라고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고객 이거 안내하느냐고 진열 요번에는 뭐 한 박스도 못했어. 이렇게 해도 잘했어. 고객이 중요하지 라고 명확하게 고객 우선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핵심이다라고 보면 3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품, 사람, 시스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편의점을 비하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 제가 정말 어느 매장 가는지 몰라요. 그냥 가까운 데 가고 여기 있으면 가고 이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품의 차별성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품에 있어서 우리 1+1 많이 하는데 저 1인 가구로 주중에 사는데 저 만두 하나 1+1 되게 싫어해요. 저는 단백질 음료 이틀에 하나 걸로 사거든요. 저는 단백질 음료 1+1도 싫어요. 그냥 단백질 음료 완하고 단백질 밥 완으로 1+1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은 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까? 그냥 제조사 입장에서 아니면 유통사 입장에서는 정산하기 편하니까 그냥 딱 똑같은 걸로 1+1, 2+1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품 구성이나 기획할 때 고객 입장에서 봐야 된다. 요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고객과의 경험. 온라인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차별화를 해줄 수 있는가? 결국 경험에 있다고 봐요. 공간이 주는 거, 사람과의 관계가 주는 경험. 사실 그것 때문에 성수동 팝업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일주일 팝업, 한 달 팝업인데 트레더조는 365일 팝업이었던 거예요. 모든 회사가 다 팝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우리가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우리 고객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직원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서비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트레더조는 정말 직원 제1주의입니다. 모든 선순환은 직원에서 시작이 돼요. 미국에서 리테일계에서 가장 시급이 높습니다. 제가 스타벅스에서 18불대로 일했는데 여기 20불대였어요. 그리고 6개월마다 1불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의료보험, 안과, 치과보험 다 돼요. 그 다음에 유급휴가 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한 달 동안 한국에 나와서 휴가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알바생이 한 달 휴가 간다 그러면 그만두고 가 이러잖아요. 여기는 직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러나서 그런 서비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트레더조도 50년 이상 같은 걸 계속 일관성 있게 했거든요. 우리가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캠페인 할 때 100을 넣으면 200이 나올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 캠페인을 딱 끝내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끝이에요. 근데 브랜딩에다 투자를 해버리면 뭔가 멈춰도 계속되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 일관된 비전이 액자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게 구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가는 거,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